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요즘 TV에서 뭐 보세요? 라고 물으면 저 넷플릭스 보는데요? 라고 답하고요. 그거 시청률이 몇 프로야? 라고 묻기보다는 구독자가 몇 명이야? 조회수가 얼마야? 라고 말한답니다. 유튜브와 OTT 서비스로 대표되는 요즘 미디어계의 현실인데요. 과연 2020년 내년에는 어떻게 미디어계의 판이 짜여질까요? 내년에도 유튜브는 계속 대세가 될까요? 잠시 후 이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월 29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새해가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한 게 없는데요. 네, 그러게요. 저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뉴미디어계의 2020년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뉴미디어계의 2020 전망. 그 첫 번째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유튜브의 대세가 계속 이어갈까입니다. 내년에도 유튜브는 대세일까? 대세입니까? 네. 아, 대세군요. 유튜브 리와인드라고 네. 매년 유튜브에서 이제 한 해를 조망하는 이제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요. 리와인드. 네. 네. 그래서 유튜브 리와인드 2019에서는 K-팝 그리고 BTS, 블랙핑크, 그리고 백종원, 네. 그 장성규 워크맨, 그다음에 마마무의 그 댄스 이런 영상들이 가장 화제가 됐다라고 밝혔어요. 올 한 해 네. 유튜브 내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들이 K-팝, BTS, 블랙핑크, 백종원 씨의 네. 백종원 TV, 그다음에 네. 장성규 워크맨, 네. 마마무까지. 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K-팝이라는 키워드,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가 대세가 안 된다면 K-팝 자체도 인기가 수그러들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K-팝과 이 유튜브의 연관관계 굉장히 크고요. 뗄래야 뗄 수 없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탑골공원 얘기를 뺄 수가 없죠. 공원, 예, 네. 지금 저희가 지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양준희 씨에 대한 인기 네. 엄청나죠. 지금 거의 신드롬처럼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야 양준희 씨를 영접했어요. 네. 이게 한번 빠지면 또 네.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그 중독성이 하시더라고요. 빠져나올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독성을 다 유튜브에서 네. 그 옛날에 우리 방송사에서 썼던 콘텐츠들을 다 어떻게든 발굴해서 그렇죠. 네, 다시 나오고 있고요. 7년 전에 누가 몰래 올려놨던 콘텐츠조차도 네. 지금 화제가 돼서 조회수가 막 70만, 1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준희 씨 콘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박 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어떻게 보면 아카이브라고 하거든요. 네. 디지털 아카이브가 유튜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있어요. 그러다 그 표현 너무 좋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 네. 그래서 2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꿈을 포기한 한 아티스트도 네.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JTBC에서 뉴스룸에까지 출연해가지고 네, 뉴스룸에 출연하셨고 뉴스룸 유튜브 조회수가 140만이 넘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화제성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드롬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유튜브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15초 광고, 네이버에서 보던 15초 광고로 대변되는 방송 클립들을 네. SMR, 스마트 미디어 랩이라는 곳에서 네.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게 곧 유튜브에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TV 방송으로 봤던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방송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라든가 다른 콘텐츠들을 많이 찾아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 메꿔지다 보니까 이 유튜브의 힘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뭐 네이버 TV나 아니면 카카오 TV 같은 곳에서 방송 직후에 나오는 것보다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은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검색하게 될 거다. 또 하나는 내년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네. 이 총선에서 또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제 당선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도 그렇죠. 역시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더 이상 것이다. 기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블로그나 기사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얘기를 하는 날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실례를 들어도 카피추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또 JTBC나 이런 방송에서 또 출연하면서 네. 다시 화제성을 얻어서 유튜브 구독자나 조회수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과 유튜브는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대세를 이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방송사들도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뉴미디어 2020 전망 그 첫 번째로 내년에도 유튜브가 대세일 거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뉴미디어 2020 전망 그 두 번째 키워드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OTT 서비스의 각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가 한국에 이제 제대로 완착을 하면서 네. 올해 이제 거의 200만 구독자가 넘게 되면서 네. 한국 토종 OTT 서비스들이 이제 완전히 활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SK와 지상파 3사가 연합해서 만든 웨이브가 이제 여름에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시즌이라고 해서 네. KT에서도 대항마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SEEZN이라고 해서 시즌이라고 원래 처음에는 시리얼이라고 이름을 나오려고 했었는데 뭔가 네. 모르겠어요. 이름이 다시 바뀌었는데 네. 웨이브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와 티빙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합쳐져 있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뭐 원래도 있었던 왓챠 네. 왓챠 플레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티빙은 또 내년에 새로운 플랫폼이 나옵니다. 그 CJ와 그다음에 JTBC가 합작해서 네.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이 나온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웨이브, 시즌, 새로운 티빙, 넷플릭스, 왓챠 플레이 이 서비스들이 또 각축을 벌이고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나왔죠. 네. 톡TV라고 해서 카카오에서도 또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료 방송이 아니라 OTT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료 방송을 차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각축이 벌어질 거고 네. 분명히 성장하는 플랫폼들이 나올 거고요. 네. 쇠퇴하는 플랫폼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출혈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년에 20조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수급을 합니다. 20조요? 네. 근데 그런 서비스와 다르게 한국 뭐 웨이브라든가 시즌이랑 티빙 같은 경우는 이런 독점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를 그냥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만한 돈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 넷플릭스에 이미 우리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드라마들은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네. 동백꽃이라든지 네. 뭐 VIP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이 이미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고 가장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 콘텐츠들은 대부분 내년에도 넷플릭스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과연 토종 OTT 웨이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그렇죠. OTT 서비스들은 어떤 콘텐츠로 차별화할 것인가? 그렇다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자니 뭐 몇천억, 몇백억짜리 그렇죠. 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어떤 디지털 콘텐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넷플릭스가 승부라기보다는 넷플릭스가 갖고 있지 못한 네. 스포츠라든가 그렇죠. 아니 라이브 방송, 네. 뉴스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해서 고객들이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꼭 봐야 될 서비스로 포지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뉴미디어 2020 전망 그 세 번째는 유료방송 통합은 계속될까? 유료방송 통합은 계속될까? 네. 저희가 이 시간에도 그 CJ 헬로비전하고 LG 플러스, 뭐 SKT하고 티브로드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었는데. 네. CJ 헬로비전과 LG 플러스가 합병을 했고요. 네. 최종 인가가 났죠. 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도 아직 이제 인가가 나진 않았지만 이제 거의 네, 발표를 중입니다. 했고. 네. 네. 그리고 딜라이브와 KT는 예전부터 계속 소문이 나고 있었어요. 네. 이 합상 규제만 해결이 되면 네. KT가 왜냐면 이제 CJ와 LG 플러스, SK와 T브로드가 합병되면 점유율 면에서 많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KT와 딜라이브 또 하나 뭐 HCN이라든가 다양한 케이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따르면
누가 인수되고 싶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 누가 인수를 거부할 것인가.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케이블 가입자들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요. 네. 뭐 IPTV가 뭐 OTT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매출은 계속 늘고 가입자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PTV들도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예전만큼 쉽지가 않다 보니 네. 이런 케이블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는데 많은 주력을 하고 향후에 뭐 AR이든 VR이든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가입자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의 합병 소식을 전해주실 때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뭐 추락하는 사람한테 낙하산 달아주는 격이냐. 어쨌든 유료방송 시장이나 시청자 수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합병하는 것이 당장은 어떤 추락을 모면하는 길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또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뭐 두 번째 키워드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런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자기네 몸집 키우기도 하고 있지만 OTT 플랫폼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더니 시즌, 그다음에 뭐 SK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SK가 프로모션 하고 있는 웨이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CJ 헬로비전이 티빙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지 모르겠으나 향후에는 CJ가 직접 LG U+가 직접 내놓든지 아니면 뭐 티빙과 어떤 같이 또 코업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혹시 놓친 2020 전망 어떤 게 있을까요? 지상파 시청률 하락은 끝이 나지 않았을까? 지상파 시청률 하락은 끝이 보인다. 뭐 끝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방송사들이 만드는 콘텐츠의 시청률 하락을 마치 다른 플랫폼의 어떤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유튜브라든지. 그렇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뭐 포털이나 완전 다른 미디어들이 약진하면서 지상파 시청률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분석을 해왔었죠. 근데 요즘 최근에 SBS나 KBS에서 만든 방송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약진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전처럼 30% 50%의 시청률을 얻는 컨텐츠는 나오진 않겠지만 20% 정도의 캡은 아직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동백꽃 필 무렵은 23.8%로 시청률이 마감이 됐고요. 최근에 종영한 SBS의 VIP 같은 경우도 16% 정도. 그다음에 최근 그 야구 팬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SBS의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남은미 씨 나오는. 이것도 이제 방영 한 3주 만에 13.8%까지 올랐어요. 예전에 한 자리가 당연하다고 얘기되던 것들에서 또 시청자들을 또 안방에다 올려놓을 만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시청률 자체는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같이 예를 들면 아까 JTBC에서 말씀드렸던 카피추가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 스타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화제성을 건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다 보면 시청률이 마냥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방송사 지상파에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식스 언더그라운드라는 콘텐츠도 방송사에 광고를 합니다. 해외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얘기하는 팡이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다 미국 방송사의 광고 매출을 늘리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어느 정도 코어한 시청자들은 유지될 거다. 그리고 그들 외에도 다른 시청자들도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이쪽으로 그냥 올 수 있다. 물론 힘들겠죠. 옛날처럼 쉽게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보이고 있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SBS 같은 김은숙 작가의 새로운 작품이 내년에 준비 중인데요. 제작비가 편당 2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런 콘텐츠를 만약에 또 잘 만들면 또 20% 이상 되는 시청자를 모을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방송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긍정적인 예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컨텐츠다. 역시 컨텐츠를 사랑하시는 분답게 내년 2020년 미디어계 전망을 또 이렇게 해주시네요.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 집 화제 영상을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방송 전에 말씀 좀 들어보니까 펭수하고 양준일 때문에
뭐 화제 영상도 없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 주 좀 쉬었다가 네. 다음 주에 2주의 화제 영상은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뉴미디어계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주신 김주환 이사님 감사했습니다. 오늘 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주환 이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은 짧지만 YTN 라디오의 정체성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프로그램 톡톡 뉴스와 상식입니다. 네, 톡톡 뉴스와 상식. 저희 YTN 라디오의 개국과 함께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매일매일 그날의 뉴스 키워드를 선정해서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습니다. 3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핵심적인 사항을 압축해 담아 시사상식 사전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아나운서 한 분이 등장해서 뉴스 키워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 구조가 잘 들어와서 듣고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한 이해가 한 번에 되는 구성입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뤘나요? 네, 날마다 달라지는 뉴스와 정보들 가운데서 생소하거나 주목해야 하는 용어나 상식들을 뽑아서 정의나 역사,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상황, 미래 전망 등 관련 정보들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매일매일 이렇게 다른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꽤 다양한 뉴스와 상식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주로 국제 이슈나 국가적 기념일 같은 것들을 다루었고요. 그 외 요일들은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좋은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8월부터 12월 최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방송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우선 장점은 요일별로 내용면에 있어서 정해진 틀이 없다 보니까 최근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즉각 업데이트돼 방송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정 형식이 없다 보니까 방송되는 분야가 일정 부분에 다소 편중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주차인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방송분을 보면요. 차례대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중국 광군제, 키오스크, 흑사병, 편의점 노래방 순으로 방송되었었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주가 사회 문화 부분을 더 자주 다루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정치 경제 분야 주요 이슈는 빠져있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주 같은 경우에는 유독 그런 주제들이 다뤄졌군요. 네. 그러다 보니 11월 둘째 주면은 뭐 오늘까지도 이어지지만 여러 가지 주요 정치 경제 뉴스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인상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셨고요. 또 다른 사항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최근 일자에 방송된 내용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타다 이슈와 관련한 뉴스인데요. 타다 이슈와 관련해서 12월 6일 금요일에는 타다 금지법, 11월 11일 수요일에는 붉은 깃발법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청취자들로 하여금 편향된 인식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다 금지법 관련해서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 자동차 출시로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던 붉은 깃발법을 현 상황에 빗대어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붉은 깃발법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욕구를 감소시키는 주 원인, 영국이 처음으로 자동차를 발명했음에도 독일이나 미국, 프랑스에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원인이 되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6일 방송된 내용에도 타다 금지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하면서 마치 타다 금지법 내용이 타이트한 규약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타다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연이어 방송됐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타다 문제와 관련해 찬반 논란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의 경우 한쪽에만 치우친 내용만을 보도하게 된다면 청취자들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타다 이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지향하려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의 짧지만 확실한 대표 프로그램이자 장수 프로그램이죠. 톡톡 뉴스와 상식에 대해 모니터링 의견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에서 12월 한 달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라디오 YTN은 팟빵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팟빵에서 열린라디오 YTN의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누른 뒤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책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고은 기자의 여성의 글쓰기라는 책인데요. 나만의 언어로 나를 찾아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여성의 글쓰기. 팟빵 구독 또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YTN 라디오에서는 희망 나눔 프로젝트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전달하고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는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에서 전한 그 가정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듣는 나행쇼. 직접 이 가정들을 찾아가서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고 오는 분이죠. 이혜리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가정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17살 효선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효선이는 현재 자퇴를 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네. 3년 전부터 루게리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선이는 학교까지 그만두기로 한 이유가 아무래도 아버지의 간병 이외에도 또 집안에 자신의 교육비가 부담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효선이부터 만나보시죠. 자퇴를 해서 차라리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할 방도를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아빠 보면서 간호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퇴를 하게 됐어요. 네,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학교를 그만뒀다. 네. 아, 안타까운데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도 지금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효선이 아버님은 상태가 많이 위중하신가요? 네, 그 루게릭 판정을 받으신 효선이 아버지의 그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효선이의 이야기를 들으러 효선이 집에 방문했을 때도 이 효선이 아버지는 누워 계셨거든요. 올해부터는 혼자서 움직이기도 또 먹지도 못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의식은 있으세요. 그런데 말은 할 수가 없어서 의사소통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그 이유가 산소호흡기를 의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은 할 수가 없고 또 이 호수가 빠지게 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해요. 산소호흡기 호수가 빠지면. 네. 그래서 효선이와 효선이 어머니는 24시간 내내 이제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하루 종일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있는 어머니가 간병으로 척추 협착증이 생겼습니다. 네. 더욱 그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효선이는 어머니가 종일 간병에 매달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자퇴까지 하고 또 아버지 간호에 함께 뛰어들었다고 해요. 고1 17살인데 이 아빠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네요. 네. 더욱이 이 효선이 아빠는 그 사이가 어느 집 부녀 지간보다 더 각별해 보였어요. 아버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또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엄마보다 아빠가 더 열성적으로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효선이 아빠와 함께한 추억이 많아서 아빠가 아프시고 이 의료침대에 누워 계신 아빠를 보면서 믿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이 기도절개를 하시면서 말씀을 아예 하실 수 없게 됐는데요. 효선이는 아빠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다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아빠 목소리 듣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도절개를 하고 목소리를 못 듣게 되니까 그때 아빠 목소리를
나 그런 거 녹음해둘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이제는 아빠 목소리가 뭔 목소리인지도 잊을 정도로 목소리도 그리워요. 네. 효선이 아빠 목소리 듣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아빠 병세가 악화돼서 아빠가 아마 기도절개라고 해서 이 숨쉬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어떤 시술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성대로 목소리를 내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 너무 놀랐고 이제 아빠 목소리가 어땠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제가 또 효선이에게 들은 내용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롱패딩이 유행하던 시절인데 애들 다 갖고 있는 거 아빠가 택시 운전하면서 보니까 저한테 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 데리고 롱패딩 사러 가면서 이게 아빠가 준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효선이 아버님이 아프시기 전에는 택시 운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효선이 아버님은 3년 전에 여러분들 루게릭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루게릭병 진단을 받으셨고, 근데 사실 이 루게릭이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돼서 병세가 위중해져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는 병은 저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투병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이 효선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병세가 너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네. 바람에 가족들이 미처 어떻게 적응할 그런 병세 악화에 적응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올해 초부터 갑작스럽게 아프셔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아버님 간병 때문에 어머니하고 효선이가 이렇게 정말 24시간 전담하고 있는 상황. 네. 그러면 일단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기 전에 효선이 엄마가 마트에서 일을 하시면서 경제를 유지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 병간호로 결석을 자주 하게 되면서 올해 초에 마트 일을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미 가정에서 모아둔 돈은 치료비에 다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어머니의 퇴직금으로 그나마 버티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치료비와 병간호 이 둘 다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효선이 어머니에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효선이 아버지는 계속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워서 계속 있어야 되고 아무 도움 없이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죠. 저가 24시간을 케어할 수 없어요. 일단 사람이 집에는 있어야 돼요. 집을 비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집을 비울 수 없죠. 네. 계속 옆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실 텐데 이 루게릭 그 투병이 상당히 비용적으로도 제가 많이 들어간다고 네.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매월 아버지 병간호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이 효선이네는 가장 많은 비용 지출 부분입니다. 네. 의료 소모품만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네. 아버지 기저귀부터 해서 또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분유, 그 우유로 된 그 분유, 그리고 식염수, 카테터 등 특히나 이 효선이네는 전기 요금도 일반 가정에 비해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많이 들어가요. 그 이유가 산소호흡기, 양압기 등 이렇게 아버지에게 필요한 기계만 해도 한 3대에서 4대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기 요금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용하는 이런 의료 소모품은 재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폐렴에 너무 자주 와서.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효선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프셔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효선이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돈을 벌어서 아버지 병원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효선이에게 들어보시죠. 남들은 아빠 너무 아프셔서 나한테 힘들겠다, 엄마한테 힘들겠다 하는데 아빠가 제일 힘들 것 같아. 나도 그거 제일 잘 알고 그러니까 좀 노력할 테니까 우리 그래도 아빠 살 날
계속 살아갈 날들 동안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네, 이게 효선이가 누워 계신 아빠한테 네. 하는 얘기죠? 맞아요. 네, 엄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남들은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가족들이 많이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은 아빠다. 맞아요. 아빠가 제일 힘든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참 안타까운데 저희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후원 전화 열려 있습니다. 효선이가 걱정 없이 아버지를 간호하고 더불어서 효선이가 꿈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 이 월드비전 1688-3570번 1688-3570번으로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3년 전 루게릭병을 얻으셔서 올해 갑자기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엄마와 함께 아버지 병간호에 전념하고 있는 학교까지 자퇴하고 네, 효선 양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어렵고 막막한 복지 사각지대 친구들의 사연을 전해주셨던 우리 이혜리 리포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 나행쇼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다시 듣는 나행쇼 이 코너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짧게 네 마지막 네. 한마디 해주시죠. 거의 시작할 때부터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이렇게 그랬죠. 직접 가정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따져보니까 한 107가정 정도 이렇게 만났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정들이 아직도 더 많다. 우리가 아직 둘러보지 못한 가정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우리 이웃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꿈과 용기 잃지 않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세해 예산 5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 3분의 1, 무려 3분의 1이 복지 예산이라고 해요. 예, 여러분들께서는 복지 예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뭐 많이 도움 받겠지라고 미뤄 짐작하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복지 사각지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참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날 날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혜리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시 듣는 나행쇼의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12월 29일 일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케니 로긴스의 For the First Time 준비했고요. 저는 새해인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r smile. I've been looking at you